자,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거랑 같이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 영상을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제가 이제 13년 동안 이제 단과도 하고 대치동에도 있고 이 학원 운영하면서 가르쳤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제가 다 가르쳐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고쳐야 할 점과 개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또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있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더 올라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화면이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마다 늘 화면이 끊기죠? 자, 잠깐 기다려 주시면 바로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집중력이 낮다. 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 집중력이 낮죠. 그쵸? 두 번째, 암기를 하지 않는다. 자, 누가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수학은 암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늘상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 공부를 잘하고 수학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쵸?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은 일단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암기해서 풀어야 돼요. 암기해서. 우리 모두 다 수학자 될 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수학자 되면서 뭐 수학과 갈 것도 아니고 문과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대학만 졸업하면 수학이랑 빠이빠이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해서 풀기는 어렵다는 거죠. 특히 고등수학 같은 경우. 또 뭐 우리가 중등수학의 도형의 닮음 같은 경우 공간 지각 능력이 없으면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다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고 사람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패턴적으로 풀어야 되고 암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식을 암기해라.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암기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영어 단어는 잘 외우고 사회는 잘 외우고 국사는 잘 외우면서 수학은 못 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 외우는 게 아니죠. 안 외우는 거죠. 안 외우고 이해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암기해서 푸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도, 개념도, 풀이 방법도 이해가 안 가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자, 세 번째. 잘못된 공식과 잘못된 방법으로 선행학습을 한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보통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뭐예요? 초등학생이 중등과정을 배우는 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고등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쵸? 자, 부모님들이, 이제 강남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가 선행학습을 할 때, 좋은 선생님,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을 찾아서 선행학습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워너비 선생님들, 예를 들면 고등수학의 1타 강사, 정말 수학을 잘 알고 책도 많이 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으로 선행학습을 합니까? 선행 수업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는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한테 배운다고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자신만의 방식이나 자신만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오개념이나 아니면 잘못된 공식이나 잘못된 증명을 해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고등수학을 처음 배울 때, 중등수학을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개념과 제대로 된 공식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뛰어난, 선행을 할 정도로 뛰어난 학생들이 정말 암기적인 방법으로만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쵸?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 뛰어난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특히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도 많이 그려보고 증명도 해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거 너무나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선행학습을 별로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부모님들이 늘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애는 미적분 심화까지 했는데 블랙라벨까지 풀었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잘 못 배웠으니까. 예. 제대로 안 풀었으니까. 잘못된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행학습이 제대로 한다면 나쁜 거는 아닌데 잘못된 선행학습. 단순히 돈만 들이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선생이 계산을 끝까지 안 하고 방법만 알려주는 거랑 학생이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는 거는 달라요. 저희는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떤 것까지 해야 돼요? 계산까지 해야 돼요. 계산을 어떻게? 실수 없이 빨리 해야죠. 빨리. 그쵸? 그러면 계산하는 것도 연습인데 끝까지 계산해서 실수 없이 빨리 정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눈으로만 푼다는 거죠. 물어보고 눈으로 설명해 주는 거 듣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절대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다. 자, 개념 설명을 해줍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더라도, 자, 자습서나 문제집 책에 나와 있는 개념을, 공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서 암기도 하고, 대입도 하고, 그리고 유형 문제를 푸는 이 방법이 필요하는데 그냥 설명만 듣는 거예요. 설명만 듣고 저 설명 복잡해. 이해가 가지 않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 설명을 듣고 개념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게으르다는 거죠. 그쵸? 자, 문제를 집중해서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문제를 집중해서 끝까지 읽지 않는다. 제가 아이들한테 너무나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문제를 읽으면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선생님들이 맨날 옛날에 그 말씀 하셨잖아.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러면 그때는 너무 그 말이 짜증나고 이상했어요. 도대체 문제 속에 무슨 답이 있냐. 어? 그런데 정말 문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이 오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90% 정도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예요. 자, 다음번에 답을 고칠 때 보면 계산 실수나 아니면 나머지는 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아깝잖아요. 근데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들이나 학생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문제를 풀어주러 갑니다. 문제를 풀어주러 갈 때 막 바쁘면은 바로 풀어줄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아이들이랑 문제를 같이 읽어요. 그러면 자, 대부분 50% 정도는 제가 문제를 읽어주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요. 이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문제를 읽을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설명을 듣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푼다.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너무. 무조건 질문하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은 아니지만 학원을 왜 다니죠? 학원을 다니는 이유. 학원. 원.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내가 푼 문제, 내가 맞춘 문제도 제대로 풀었는지,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풀이가 다른 풀이가 있는지, 선생의 풀이는 뭔지, 답지의 풀이랑 같은지 다른지,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려고 학원을 다니는 건데,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듣지 않아요. 얘를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물론 선생님의 판단이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얘를 판단을 했을 때, 얘는 2단원에서 약한 것 같으니까 일단 2단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 능력으로는 2단원을 이해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설명을 절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문제를 복잡하게 풀었을 때, 이 방법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풉니다. 전 노가다가 편해요. 전 계산하는 게 편한데요.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한다. 여러분, 이 과대평가하는 거 본인이 못하는데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수준 높은 문제를 풀던지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 실력이 늘지 않아. 얘 분명히 잘하는데 안 푼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오답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본인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나는 못해. 나는 잘 몰라.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물론 성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극복해야 돼요. 고쳐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넘어가면 또 잠깐 끊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또 잠깐 끊기네요. 이게 한 화면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때 조금 끊기는 것 같아요. 그쵸?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해결 방법 나왔습니다. 자, 해결 방법. 집중력 높이기. 자, 하나만한 얘기죠. 그쵸? 다 집중력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높이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학생들 스스로 해야 돼요. 자, 내가 현재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 집중력이 10문제 푸는 게 집중력인지, 15문제 푸는 게 집중력인지, 20문제 푸는 게 집중력인지, 빨리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문제 푸는 것밖에 집중력이 없다. 그럼 10문제 풀고 주의를 조금 환기시키는 거야. 방을 한 바퀴 돈다든지, 머리를 빙글고 핸드폰을 한번 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중력을 환기시키고 다시 풀고. 그럼 실수가 없고 조금 더 집중이 잘 되겠죠. 그런데 내가 현재 10문제라고 해서 그 10문제만 계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을 해서 집중력을 높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2문제를 풀고 똑같이 반복하고 다음 주에는 15문제를 풀고 똑같이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나의 집중력을 높여가는 거죠. 무조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 차라리 놀아요. 자요, 차라리. 네. 문제 제발요, 제발. 문제 꼼꼼하게 읽기. 문제만 읽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 문제에 어떻게 풀으라고 다 나와 있어요. 네. 세 번째. 제발요, 제발. 공식 암기하기. 공식 외우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수학 1에 삼각함수. 아이들이 대부분 삼각비를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요거를, 자,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써줘요. 그러면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1,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0,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1. 여기 코사인은 1이죠. 0. 그 다음에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없다. 이거 써줘요.
잠깐만요. 0이고 1, 0. 자, 이거 써줍니다. 사인은, 그러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해줘요. 사인은 작은 수부터 증가, 코사인은 큰 수부터 감소, 탄젠트는 증가인데 90도는 없다. 자,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외워. 못 외운대요. 이거 못 외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보면은 몇 개예요? 사인 5개, 코사인 5개, 탄젠트 5개. 그러면 영어 단어 15개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 15개 금방 외우잖아요. 근데 못 외운대요. 못 외운대요, 못 외운대.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다르대. 똑같잖아요. 근데 못 외운대. 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수학은 어려우니까 못 외워, 못 외워 그러는 거야. 이것만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못 외운다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정말 너무나 아쉬워요. 예. 정확한 개념과 과정에 의한 선행학습하기. 선행학습을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문제 풀고 어떻게 개념을 성립하는지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넘어가면 또 조금 끊길 수 있어요. 표정이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멈췄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과연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실력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첫 번째, 오답 없이 빠르게 문제 푸는 연습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지를 풀든 기준을 정하세요. 50문제, 100문제,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몇 분 안에 풀지, 오답은 몇 개 이하로 할지를 기준을 정하고 계속해서 이 패턴과 이 로테이션대로 문제를 풉니다. 두 번째,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답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자,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 학생들 중에 오답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학생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보통 계산 실수, 그리고 눈으로 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다시 문제를 읽어보거나 계산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문제 반드시 다시 틀려요. 알고 있는 계산 실수를 했던 문제라도 반드시 계산 실수합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틀린 문제는 계산 실수, 바로 눈으로 풀리는 문제라도 다시 다 풀어봐야 돼요. 정확하게, 자세히, 천천히, 꼼꼼하게. 왜? 우리는 많이 안 틀리니까. 우리는 100문제 풀었을 때 많이 틀려봐야 5문제 틀리니까 이 5문제 꼼꼼하게 연습해야죠.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내가 푼 방법이랑 다른 방법이 없는지, 왜 계산 실수를 어디서 했는지, 그런 거, 과정을 찾는 거야.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 과정에서 계산 실수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해야 돼.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죠. 그쵸? 자, 요것도 중요해요. 심화 문제와 기본 문제의 적절한 배치. 잘하니까 대부분 뭐만 풀어요? 심화 문제만 풀어요. 그럼 기본 문제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수학 실력이 좋은 학생들 보면은 실력이 없어서 틀리는 게 아니야.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지를 실력이 좋은 아이들은 시간을 무한히 주면요. 그럼 거의 오답 없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뽑죠? 시험 시간이 50분, 60분, 50분 주는 학교도 있고 60분 주는 학교도 있죠. 그러면 적게는 18문제에서 많게는 23문제까지 서술형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긴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우리 애는
집에 오면은 다 맞는데 틀립니다. 이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유명하다는 학원 다니고 그래도 이 연습은 잘 안 시켜줘요. 대부분 유명한 학원 높은 반 주구장창 심한 문제만 풀어요. 킬러 문제 풀어야 된다고. 킬러 문제 맞히죠. 나머지 문제 실수 3문제 해가지고 2등급, 3등급 뜨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이 연습만 해도 등급이 바뀝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래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풀이하기. 똑똑한 학생들 중에 대수적인 부분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수능이나 심화 문제 풀 때, 수능이나 심화 문제, 수능 심화 문제나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산이 빠르다 보니까 대수적으로만 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문제 유형이 조금만 변해도 아니면 미지수 양을 하나만 늘려놔도 못 푸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수, 뭐 수투나 미적분 같은 그런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는 방식,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봐야지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 실력이 낮은 학생들과 좋은 학생들이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속상하고 답답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고요. 특히 제일 속상한 거는 안 해온다는 거예요. 안 해온다는 거. 특히 못하는 학생들이, 잘 못하는 학생들이 더 안 해워요. 오히려 똑똑한 아이들 잘 해옵니다. 예. 얘는 굳이 이렇게 외워서 풀지 않아도 되는데, 얘는 과정을 이해해도 되는데,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이런 아이들 더 잘 외워요. 그리고, 얘는 진짜 외워야 되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수학감이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하소연만 주구장창해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가면 못 외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안 외우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외우니까. 그러면 실제로 공식 연습, 공식 시험을 봐보면 안 외웠어요. 단순하게 그냥 뭔지도 몰라도 외우라고 해도 안 외워놓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 얘기를 한번 본인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